안녕하세요. 주택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다닐 당시에는 부동산에 까막눈이라 그 지역을 잘 몰랐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입지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흑석동, 흑성 뉴타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2000년대 초반에 광풍이 불었죠. 뉴타운의 광풍이 부른 거죠. 그렇게 개발을 하였던 곳이 흑석동 뉴타운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아파트를 흑석 뉴타운에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양 가격이 84 기준으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시장 반응은 우와 비싸다! 7억이면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한강 뷰가 보이는 집의 시세가 17억에서 18억 합니다. 그것도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파트 분양권이 풀리고 프리미엄을 주어도 최소 2채만 매수했으면 말 그대로 큰 자산을 만들었겠다. 지금 전세 가격이 8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7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10억을 번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매력입니다. 내가 평생 일을 해서 10억을 벌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줄만 안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왜 부동산을 꼭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폭등 아파트가 바로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로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로또 1등 당첨돼도 세금 제하면 10억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앞에서 과거의 폭등한 아파트를 예로 들었냐 하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준 아파트는 서울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부동산이 생각보다 아주 큰 자본 없이도 저렇게 가치만 알고 들어가면 큰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파트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번한 거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을 누군가 분양권을 주고 사서 1억을 먹고 팔고 2억을 먹고 팔면, 2억을 먹고 팔았다고 하면 세금 1억 내고 남는 건 1억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들고 갔다면 고스란히 10억은 자기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빈번한 거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빈번한 거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 풀리고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 2, 3억 프리미엄만 줬으면 매수 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최대 3억을 주고 계약금 10%만 주면 다 해결이 된 거죠. 나는 그 정도 돈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라고 볼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세 주면 됩니다. 아니면 팔고 자신이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그리고 그 판돈으로 배팅을 하면 되겠죠. 교체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세를 주고 자신은 딴 데 가서 또 전세 대출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신 분들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많은 자산을 모은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귀찮아한다면 그 사람은 돈 벌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축 아파트의 시세 폭등이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물론 제가 뒤에 설명하는 아파트들도 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신촌, 그랑자이, 도니문 뉴타운의 경희궁자이, 다 그런 핵심 입지의 아파트들이 그러한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크로 리버하임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아크로 리버하임이 7억에서 18억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10억 정도는 간다, 그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옆에 형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시세가 평당 1억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만 해도 몰랐습니다. 1억 간다고 할 때 전부 다 놀랬죠. 근데 지금 현재 1억 가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을 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철저히 고수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위에서 말한 방식대로 가치가 뛰어난 신축에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거래도 안 했고요.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세금 면제되면 매도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자산의 규모와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현금 동원력이 더 있었다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신축들의 돈이 되는 물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신축들의 아파트였고, 바로 상승을 쉽게 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신축 아파트가 무엇보다도 대기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저는 확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수할 손님이 많다, 이것처럼 좋은 상품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축 아파트의 매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많다. 그러니 보이는 신축은 다 사면 다 돈이었다는 거죠, 이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사면서도 총알만 더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거 아파트들은 제가 전에도 글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다산, 광명역세권, 뭐 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시세가 강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강세 현상을 또 보였고, 상승폭도 가장 컸다는 점에서 이렇게 강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 미분양 소진 속도,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까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화랑, 신축의 시세 폭발이 제일 강했던 시장이 이번 상승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전혀 무리가 없는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 시내에서 분양을 하면 다 팔리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서울 시장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분양이 안 됐던 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살던 은평구에서 자주 보던 길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녹번 역세권의 대우 프로지오도 미분양이 나서 그것을 강남 아줌마들이 다 싹쓸이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면 모든 것이 완판되는 이런 현상이 사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요즘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죠. 이런 시장은 낯설은 풍경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바로 시장이 폭락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낯설은 풍경입니다. 낯설게 느껴져야 정상이지 익숙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지가 떨어지면 미분양이 나야 하는 게 사실 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서울시장은 이제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낯설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06년 상승 사이클을 되돌아보면 가장 핫했던 곳이 역시 강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버블 세븐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버블 세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가 신문을 도배했던 시절이 바로 지난 상승 사이클, 2006년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대형 평수가 떴습니다. 오죽하면 용인까지 가서 대형 평수를 사서 꼭지에 물리는 경우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거품이 형성됐던 게 바로 대형 평수, 외곽의 대형 평수까지 갈 때 그 거품이 끝났던 거죠. 2013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폭등장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은 서울의 핵심 입지 신축이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마포의 마레프, 도니문드타운의 경희궁자일, 강남 개포 레미안 블리스터질, 송파의 헬리오시티, 고덕의 그라시움, 광명 KTX 역세권, 신길루타운, 녹번역 힐스테이트 등등 강남 강북 가릴 것 없듯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것은 서울 신축 핵심 입지 아파트였습니다. 이번 시장의 대장은 서울 핵심 입지의 신축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위에 대장 아파트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형성하여 뒤이어서 서울 분양 물량들도 탄력을 받아 높은 청약률을 보여주고 그것이 또다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다시 전국의 신축 분양 열기로 확산됐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번 상승 사이클은 강남 그리고 신축의 대세였다 라는 것이죠. 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신축급 아파트는 최고의 수익률 아파트가 되었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요가 기다리고 있고 그럼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와 포지션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이 신축급 아파트 상승률이 불과 2, 3년 내에 평균 70%에서 100% 이상 수익률이 났습니다. 수요가 몰려서 분양권이 폭등을 하면 기존의 구축들이 그 갭을 메우겠다고 또 폭등을 하고 기존 구축 가격에 맞추어 새로운 분양 아파트들이 분양 가격을 책정해서 고분양가로 나와서 또다시 기존의 신축을 올리고 이런 폭등의 순환고리를 가졌던 것이죠. 기존 분양권이 폭등하고 다시 구축이 갭을 메우고 구 주변 시세에 고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분양을 못 받은 분들은 다시 신축 분양권 시장으로 구매해 들어오는 폭등의 순환 사이클로 이 시장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폭등의 순환 사이클을 끊어보겠다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았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시장의 공급량을 줄인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공급을 위축한다. 그래서 걱정한 교체 수요자들이 다시 신축과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다시 신축을 또 급등시키는 시장이 최근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분양가 가격을 낮추어서 그 연결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기대를 하였는데 낮은 분양가는 기존에 형성된 가격에 맞추어서 다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니까 국토부가 생각했던 그 연결고리를 끊지도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강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강남이라는 곳은 항상 공급이 부족한 곳입니다. 아무리 싼 분양가로 분양을 해도 입주할 시기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청약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이미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축 또는 신축급 아파트로 몰려와서 지금 신축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최근 신축 급등의 배경과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요자들은 구축보다 신축을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모두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시장이니 자, 그것을 몇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왜 신축을 더 좋아하는가?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구도심 핵심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장 상승 사이클의 트렌드는 역시 직주 접근이었죠. 맞벌이 고소득군들이 그 시장을 리드했고 그분들이 핵심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의 수요자가 되어서 시세를 이끌어갔습니다. 마용성에 먼저 입성했던 분들은 최근 다시 송파 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리딩 세력들이었죠. 그분들이 그런 도심의 핵심 입지의 주요 수요자였던 것이죠.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의 좋아하는 아파트들이죠.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을 리드했던 아파트들이었죠. 예전에는 외곽의 신도시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생활의 질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주 접근의 시대라는 것이죠. 1시간 이상 출근거리는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 중심지에 직장에 있는 젊은 부부가 수도권 외곽은 당연히 가지 않겠죠. 서울 외곽도 멀다고 이사를 안 간답니다.
심지어 중심지에 사는 전문직들은 고독도 멀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직주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면 서울 도심 핵심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가격의 조정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 패턴이 직주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직장 근처에 있는 구도심 중심지의 핵심 입지는 계속 수요가 늘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다 재건축 재개발이죠. 첫 번째 의견에 대한 결론입니다. 전문직 고소득에 의해서 서울 핵심 입지, 특히 마용성, 신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모자랐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폭등의 진앙지는 바로 서울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 특히 마용성 강남 아파트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빅 자산 만들기. 이상 1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2부, 3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